3D 프린터가 생긴 이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생겼어요. 실기 과정은 운용 능력을 보는 것으로 180분이 주어지고 최대 210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연하게 될 경우에 페널티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을 이용을 해서 이 운용기능사를 한번 모의고사 형태로 해보려고 해요. 스케치업은 직선 형태로 그리는 도구이다 보니까 다른 CAD나 이런 도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이렇게 가이드,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형태를 그리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서 줄자 형태의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형을 추가로 그려낼 수가 있는데 방금 전까지 이전 도형과 겹치지 않기 위해 그룹을 맺어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도형이 이전 도형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작업을 해주고 두께를 준 다음에 이전 그룹을 풀어주고 겹쳐있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 도형을 합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 내부에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서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확장 기능에 보면은 솔리드 인스펙터라고 해서 이게 명확하게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스펙터들이 있어요. 중간에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라운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홀을 그려준다. 마찬가지로 그룹을 풀어서 서로 겹치게끔 만들어서 겹치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라운드를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똑같은 형태들에도 만드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도형을 겹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가장 수월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선을 긋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늘 수가 있고요. 영상은 빨리 감기를 하고 있고 편집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걸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있는 초시계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째 드로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블록들이 총 3개가 이루어져 있는 과제였어요. 라운드 처리하고 솔리드 확인한 다음에 완성을 시켜 주었고요. 안, 바깥 면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고 겹쳐있는 면들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총 4개의 다리를 복제를 해가지고 손잡이 부분을 만들도록 했죠. 나머지 부분들은 더 빠르게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씩 드로우 해주고 두께 툴을 이용을 해서 두께를 만들어 주거나 당기거나 밀거나 혹은 또 다른 여러가지 부품들의 닿는 면을 이용을 해서 서로 부품들을 합치는 방식으로 부품을 드로잉 해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도면의 치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스케치업에서 두께 툴을 사용하다 보면은 안팎이 뒤집힐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리버스 서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팎이 뒤집혀 있지 않도록 하얀 면이 바깥으로 가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원통형을 도너츠를 그린 다음에 두께를 만들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방법 외에도 단면을 그린 다음에 원통형으로 회전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스케치업에서는 그 회전 툴 자체가 유연하게 동작하지 않아서 세그먼트가 많이 있는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두께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부품들이 다 완성이 됐죠.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품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높이가 일정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슬라이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로드를 해서 부품들이 제대로 슬라이스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라프트나 서포트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쌓아 올리다가 무너진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G코드를 가지고 3D 프린터에서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숫자가 분단이고요. 실제로 프린팅하는데 1시간 반 가까이 소요가 돼요. 다 완성된 결과물을 꺼내서 라프트나 서포터 같은 것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손으로 잡아 뜯어서 라프트나 서포트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공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제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과 같이 내부에 있는 서포터들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잡아 뜯기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모델들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잘 뜯어지지도 않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럴 때는 공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제거하는데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설계할 때 그리고 서포터를 올릴 때 미리 고려되면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포터를 제거한 이후에 대략적인 형태를 맞춰보고 크게 틀어진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2단계에서 이미 설계 미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시험 시간상 다시 뽑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시험이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다 되고 나면 핸드피스나 줄, 사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3D 프린터에 이용되는 재질이 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피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과열돼서 표면이 글루처럼 녹아내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계속 식혀가면서 한 번씩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요. 보통은 그래서 잔실처럼 나와 있는 거는 라이터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 고속으로 회전시키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부품을 많이 깎아먹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깎여 나가지 않도록 힘 조절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평한 부분을 만드는 거에는 줄이 더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질을 정리를 하긴 하는데 원래 이 재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렇게 깔끔하게 표면이 평평하게 나온다던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표면 정리가 완료가 되고 조립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밑에 있는 받침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치수를 잘못 쟀는가 싶어가지고 원래 모델로 다시 들어가서 도면과 대조를 해가면서 치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조립하는 과정까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치수가 틀어짐 없이 딱 맞는 모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프린터기 자체의 성능 그리고 저가형 프린터의 한계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30분, 출력 90분, 후가공 30분 과정을 거쳐서 총 150분 동안의 실기, 모의고사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후에 이렇게 단차가 나거나 크기가 안 맞거나 프린터의 성능의 한계로 인해서 오차가 나는 부분들은 나머지 30분 동안에 다 가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깔끔하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를 한번 모의고사 형식으로 도전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